네, 오늘은 저희가 좀 원래 그 상상을 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상상하는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첫 번째는 KBL에서 스몰볼을 펼친다면 어떤 멤버가 좋을지 그거와 그 다음에는 올 시즌에 왔던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드래프트를 한다면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미있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초청을 했습니다. 요즘에 취재하느냐고 그리고 유동혁 기자와 함께 이류농구 유튜브 활동으로 바쁜 기자를 시간을 쪼개서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자, 루키 더 바스켓의 이동환 기자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이동환 기자. 예.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 시즌 초반에 제가 나왔었나요? 시즌 초반에 그죠? 예, 시즌 초반에 나왔었고 그때 민중구 기자가 그죠? 예, 민중구 나왔던 기자가 기자가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그 이후로 네.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 여러분들과 재밌는 농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예. 오늘 이동환 기자와도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같이 상상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코어납 질러님 라거나 괜찮나요? 부상하셨는데 아직 어느 정도 다친지는 모르겠어요. 전창진 감독한테 제가 안 그래도 거기서 물어봤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를 몰라서 내일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콘테 BK님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스몰볼 그리고 올 시즌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드래프트를 한번 저희끼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스몰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왜 스몰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NBA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 최근에 휴스턴 로켓츠가 센터 클린트 카펠라를 팔면서 예, 그렇죠. 클린트 카펠라를 팔면서 잠깐만요. 왜래 이거? 네. 클린트 카펠라를 팔면서 스몰 라인업을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센터를 보는 선수가 196cm에 예. PJ 터커가 센터를 맡고 있고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코빙턴 예, 그렇죠. 코빙턴과 PJ 터커가 센터를 번갈아서 보는 그렇죠. 그런 농구라는데 엄청난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NBA는 지금 파워포드, 스몰포드도 지금 2m 5, 2m 8이 되는 그렇죠. 시대에 예. 센터를 190 중반대 선수가 본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NBA 리그 전체 평균 시장이 보통 199cm. 그렇죠. 거의 2m. 그렇죠. 2m 전후죠. 딱 2m 전후. 예, 그런 상황에서 평균이 안 되는 신장을 가진 터커가 센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최근 트렌드가 뭐 이렇게 선수들의 신장이 좀 작은 선수들이 코트를 많이 좀 활동적으로 누비는 게 좀 트렌드이긴 해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예, 파격적이죠. 엄청 파격이죠. 예, 정말 파격적입니다. 저 김지아빠님이 KBL 그렇죠.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뭐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일단은 처음에 PJ 터커가 카펠라를 트레이드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처음에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카펠라를 트레이드 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카펠라를 트레이드할 경우에 어떤 포워드를 영입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분명히 찾겠구나. 사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휴스턴이 이제
아까도 뭐 모리볼 언급이 됐지만은 네. 그런 3점 슛과 골밑 슛에만 집중하는 그런 득점 구조. 네. 예, 거기에 치중하는 공격을 펼치고 있었지만 어쨌든 빅맨은 늘 한 명은 늘 안고 갔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카펠라를 트레이드한다? 아 그러면은 다른 휴스턴이 올 시즌 좀 윙 자원이 좀 불안하긴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윙 자원을 영입하고 그쪽에는 다른 이제 좀 알짜배기 빅맨을 영입하겠구나. 마치 골드스테이트가 캐본 눈이나 이런 네, 선수들로 그쵸, 채웠던 그쵸.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게 아예 그냥 무엇보다- 빼버렸어요. 예, 심지어 그 골드스테이트에서 한때 뛰었던 조던벨이라는 빅맨을 데려왔는데 아 그러면 조던벨이 그 그쵸. 역할을 하겠구나. 네. 근데 바로 또 다른 팀으로 팔았어요. 트레이드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팀의 센터가 사실상 없어요. 뭐 타이슨 챈들러 있긴 네. 한데 안 써. 예, 안 씁니다. 그쵸, 안 써요. 예, 사실상 거의 뭐 토템처럼 안고 네, 있는 선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로테이션은 전부 다 포워드와 가드들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8명 정도 보니까 로테이션을 쓰는데 예. 그나마 백업으로 쓰는 선수도 벤 맥클레모하고 저기 오스틴 리버스 정도 그렇죠. 그죠? 그 정도로 예. 쓴단 말이죠. 가드를 쓴단 말이죠. 예. 굉장히 좋은 파격이었는데 음. 더 파격인 건 음. 웨스트브룩으로 인사이드를 공략을 하는데 그렇죠. 야 그거 보고 진짜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예. 실제로 웨스트브룩이 트레이드 이후부터 엄청나게 좀 펄펄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레이커스랑 바로 붙었고 트레이드 네, 이후에.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겼죠. 예, 네. 심지어 그 경기 이겼고 유타랑도 붙었는데 네, 유타전은, 연장가서. 예, 또 국내 중계가 됐었는데 아쉽게 또 네. 패배를 당했는데 네. 그 경기들에서 보면은 아예 이제 웨스트브룩의 어떤 그런 공격을 예상해서인지 네. 앤서니 데이비스, 루디 고베어 같은 리그 최고의 수비형 득맨들이 웨스트브룩을 아예 막습니다. 웨스트브룩은 그렇습니다. 골밑 공략만 할 거야. 네. 근데 웨스트브룩이 못 또 막아. 다 그렇죠. 이겨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이게 NBA라서 가능한 건가? 아. 그런 거 보면은 네. 또 참 되게 재밌어요. 네. 예. 도노반 재성이가 예. 휴스턴 G리그의 구단이 리오그란데 밸리도 주거나 스몰볼만 돌린다. 그러니까 그쵸. NBA 팀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이제 밑에 산하 팀도 이제 스몰볼로 그렇죠. 하는군요. 예, 최근에 뭐 G리그 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기본적인 패턴이나 이런 것도 그쵸 위에 팀들을 예, 따오죠. 그대로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콜업 됐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휴스턴은 마찬가지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너무 저는 놀랍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제가 이거를 더 어디서 느꼈냐면 저 서정환 기자가 예. 제가 서정환 기자 집에서 가끔 2K를 하거든요. 예. 근데 휴스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카펠라가 쉬러 나가면 예. 쓸 선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렇죠. 트레이드 전에도 트레이드 예. 전에 해서 휴스턴 로켓츠도 게임을 하면 예. 그 카펠라를 제가 음. 한 38분을 제가 썼거든요 그때. 센터가 없으니까 38분 그때 예. 10분 4쿼터 게임을 했는데 예. 카펠라를 2쿼터에 잠깐 쉬고 3쿼터에 잠깐 쉬게 하고 거의 풀로 돌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여기서 카펠라를 빼고 이거 하는 거 보고 예. 야 이거는 너무 파격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제가 이제 이걸 봤을 때 팀의 경기도 보지만 예. 과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현지에 있는 기자들도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거기 휴스턴 로켓츠의 트레이드 이후 첫 경기를 했을 때 그때 저기 덴토니 감독의 인터뷰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거기서 덴토니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서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왜냐면 우리가 키가 작으니까. 그렇죠. 예. 다만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라. 그건 드러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세컨 득점을 많이 실점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어차피 우리가 키가 작아서 리바운드는 뺏기니 다만 우리는 리바운드를 뺏겨도 세컨 득점을 주지 않는 수비에 집중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역시 NBA가 디테일이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그렇죠. 시즌 개막하기 전에는 이 팀이 리바운드 약점일 것이라고 하면은 감독이 시즌 내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리바운드가 약하다. 선수 리바운드에 참여를 해야 된다. 몇몇 분들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얘기를 출창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럼 덴토니가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 카펠라를 트레이드 하기 전부터 이걸 놓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 왜냐면 결국 카펠라를 트레이드한 거는 웨스트브룩의 인사이드 득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웨스트브룩 제가 처음에는 아마 웨스트브룩의 인사이드 득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다가 결국 카펠라를 빼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빼는 과정에서 그 카펠라를 뺐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약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수비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도 다 이미 고려를 해서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테스트를 이미 계속 그렇죠.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카펠라가 사실 부상도 있긴 했는데 네. 작은 부상이 있긴 했는데 뭐 로테이션에서 사실 배제된 채로 계속 휴스턴이 네. 이제 경기를 치러왔고 그 과정에서 그때 이미 아마 60년대 뉴욕 닉스 이후 처음으로 네. 2m 이하 선수들로만 경기를 네, 네. 치른 네. 역대 두 번째 팀이 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미 실험을 어느 정도 해보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오케이 이제 어. 해도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어. 거고, 사실 그 이제 어떤 대가로 코빙턴이 온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 코빙턴은 지난 시즌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딱 덴토니가 좋아할 만한 빅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카펠라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커를 센터로 돌리게 됐을 때 발생한 단점들을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어떤 네. 이제 실점 문제, 네. 그건 별개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더라도 그 다음 이후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떤 자원이 있는가. 네. 그때 판단했을 때 휴스턴은 로버트 코빙턴이 최적의 자원이라고 그렇죠. 판단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코빙턴이 왔으니 카펠라가 없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게임 플랜적인 면에서 디테일에서 우위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네.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휴스턴 로켓츠가 신장이 작지만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휴스턴의 수비가 지금 최근에는 뺏는 수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 그 상대 팀이 패스 길을 잘라가는 수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예. 빠른 선수들이 이제 기민하게 그리고 특히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틸에 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뺏어서 속공으로 가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트레이드해서 팀 체질을 아예 바꾸는 왜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매 경기 리바운드 10개 이상을 잡는 빅맨을 빼는 게 그럼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예, 40분 중에 20분도 그렇게 쉽게 그럼요. 못해요. 근데 예. 그거를 빼는 결정을 한 것도 놀랍지만 빼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변화까지 생각했다는 점에서 예. 저는 역시 NBA가 정말 디테일하죠. 디테일은 우리가 예. 이런 거 배워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한 선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슈퍼스타도 다 약점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당연히 팀도 완벽한 팀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점은 약점이고 이 점은 강점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이제 몇몇 감독님들 이제 네. 실명 거론하시지 그렇죠. 않죠. 네. 언급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코칭 스태프라면 네.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준비해서 그 약점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코칭 그런 스태프가 역할이죠. 하는 일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연봉 주는 건데. 뭐.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 약점을 좀 강점으로 바꿔봐 아니면 네. 약점을 약점이 아닌 걸로 만들어봐라고 선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네. 사실은 물론 선수도 노력해야 되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 이제 최근에 한국 농구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집중력 얘기인데 예. 더 이상 집중력 뭐 예. 그런 얘기 그런 얘기로 승패를 논하는 시대는 갔다고 봅니다. 집중력, 정신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터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집중력이 떨어져서 졌다. 그럼 집중력을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졌다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팀들의 예.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인터뷰인데 예. 시즌 내내 집중력이 져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집중력 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아쉬운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휴스턴 로켓츠의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이동환 기자가 NBA를 좋아하는 이동환 기자가 온 김에 예. 우리 KBL에서도 한번 이 그렇죠. 스몰볼을 했을 때 어떤 라인업을 한다면 예. 우리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짜봤는데 예.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과연 이걸 짰을 때 과연 어떤 멤버가 잘 어울릴지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한번 일단 해보시고 그렇죠. 잠깐만요. 요거 지금 뭐 이제 집중력 얘기 나와서 오늘 네. KCC의 집중력 이런 거 얘기 KCC 여지없이 예상대로 여지없이 나오더라고요. 집중력 얘기가 여지없이 나와서 예. 제가 아주
싫어하는 류의 인터뷰군요, 그거. 또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건 집중력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 왜냐면 이게 KCC가 지금 시즌 내내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뭐 근데- 한두 경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중력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KCC 그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으로 질 멤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정현보다 집중력 좋은 선수가 제가 볼 때 허운 정도가 아닌 이상 이정현보다 높은 집중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선수는 제 생각에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대성 선수도 사실 물론 중간중간 산만한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승부처에서는 상당히 집중하는 선수고, 그렇죠. 라거나는 더할 나위도 없고. 예. 근데 좀 약간 계속 집중력 얘기가 나온다는 건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예. 너무 옛날 발상이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동환 기자와 제가 한국형 스몰볼 멤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전 사실 원래 한 팀만 했었는데 이동환 기자가 두 팀을 했길래 저도 한 팀을 더 급하게 예. 만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괜히 또 자, 일단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 KBL 스몰볼 팀을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예. 자, 이동환 기자의 스몰볼 멤버, 스몰볼 1팀 예. 이대성, 셔넌 셔터, 안영준, 문성곤, 윤호영. 그 다음에 스몰볼 2 이대성, 허웅, 닉 미네라스, 문성곤, 양희종. 예. 자, 이렇게 팀을 구성했습니다. 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는 이 이제 KBL판 스몰볼을 한다면 당연히 외국 선수는 센터가 아닌 선수여야 그렇죠. 된다고 네. 생각했고,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조각으로 맞는 선수는 셰넌 셔터와 닉 미네라스다라는 네.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1번, 2번이 있는데 저는 일단 베스트로 1번을 꼽은 거고, 네. 2번은 이제 다른 라인업 또 있을까? 네. 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라고 봐요. 네, 1번. 네. 이 이대성. 볼 핸들러. 볼 핸들러.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웨스트브룩이 가드지만 골밑 공략을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몰볼 라인업을 구성한다면 휴스턴과 비슷하게 간다면 정말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 벌어진 공간을 네. 10분 활용해서 페인트 존으로 돌진해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어야 된다. 네. 진짜 돌격대장 웨스트브룩처럼. 네. 저는 여기에 딱 두 명의 선수가 일단 이름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SK 김선영 네. 혹은 이대성인데 네. 사실 김선영 선수는 수비 쪽에서 약간 약점이 있어요. 이대성 네. 선수에 비해서 압박도 네. 좀 약하고. 근데 네. 웨스트브룩은 둘 다 되는 자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김선영 선수의 어떤 피니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웨스트브룩만큼의 확실한 페인트 존 득점 생산이 조금 안 될 것 네, 같다는 네. 느낌까지 들어서 저는 이대성으로 굉장히 고민했어요. 예. 이대성 고민한 예. 흔적이 나옵니다. 예,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셔넌 셔터. 네. 그렇죠. 셰넌 셔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임스 하든 역할. 예. 어.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휴스턴에서 웨스트브룩이 페인트 존 득점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네. 왜냐면 템포가 빠르지 못하면 웨스트브룩도 어쨌든 공간이 넓어져 있어도 조금 제한이 되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개인 공격력으로 상대를 그냥 압도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하든처럼. 예, 그러니까 세트 오펜스를 책임져주는 셰넌 셔터. 딱 여기에는 외국 선수 딱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자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안영준. 예, 안영준. 사실 안영준은 저는 뭐 모비스의 박지훈도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제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안영준은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수비가 그쵸.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안영준은 안영준 문성으로 코빙턴 네. 역할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예, 컨테스트 수비. 역시 예. 저하고 일단 휴스턴 멤버하고 최대한 껴맞춰 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예, 되죠. 네. 코빙턴 역할을 생각해주면 되고, 네. 안영준은 사실 3점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KBL에서 평균 이하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예,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문성곤, 윤호. 그럼 문성- 센터가 PJ 터커 누굽니까? 윤호영이죠. 윤호영.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스몰 라인업의 핵심이 또 이제 이 PJ 터커 역할을 네, 하는 네. 선수인데, 이 선수는 무조건 근력이 좋고 상대의 빅맨이 자신보다 큰 빅맨이 밀고 들어온 거를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범핑으로 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박스아웃을 할 때 확실히 이제 등지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윤호 형이 저는 뭐 괜찮은 이제 선수다. 그리고 뭐 국내 선수 중에 리바운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예, 뭐 내외가 못 가면서 수비 굉장히 잘하는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호 형을 꼽았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3점도 좋죠.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를 가리고 이렇게 한 게 멤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이동환 기자와 저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동환 기자는 이대성한테 웨스트브룩, 샤논 셔터한테 하든을 기대했잖아요. 전 거꾸로예요. 이대성이 하든이고 샤논 셔터가 웨스트브룩입니다. 왜냐하면 이대성은 돌파를 하고 있지만 림 피니시가 약해요. 이대성도 그래요, 사실은. 이대성은 림 피니시가 되게 약합니다. 이대성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레이업이 안 돼요. 레이업, 특히 달고 뜨는 레이업은 얘는 링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달고 뜨는 레이업에서 여러분 똥창에 맞는 레이업이 엄청 많아요, 이대성 선수가. 근데 다만 왜 이대성을 여기서 전 사실 저는 똑같이 이동환 기자 똑같이 김선영과 이대성을 다 고민했어요. 그쵸. 근데 왜 이대성을 선택했느냐? 하든그처럼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대성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사를 한다고 하지만 많이 던져도 성공률이 35% 정도가 나옵니다, 이대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든그처럼 그냥 2대2 스크린 받아서 바로바로 슛을 던질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쵸. 그게 되게 좋죠. 그 밀접성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든의 역할을 저는 이대성한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대성을 했고, 샤논 셔터를 왜냐면 샤논 셔터는 림 피니시가 좋습니다. 그쵸. 달고 뜨기도 하고, 샤논 셔터는 외곽 슛이 그냥 평범한 수준이지만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뜨는 플로터, 레이업 그리고 림 피니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김호절 이동환 기자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지만 스몰볼의 핵심은 5명이 전부 다 공격 수비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휴스턴은 제임스 하든이 수비가 약한 편이지만 제임스 하든을 보시면은 특히 레이커스하고 게임할 때 보면 제임스 하든이 거의 물론 휴스턴이 다 이 스위치를 하지만 스위치 수비죠. 스위치를 하는데 앤서니 데이비스를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임스 하든이 이렇게 밖에서 오는 수비수를 맡기는 수비 활동량 자체가 적은 선수여서 밖에서 오는, 그러니까 외곽에 서는 선수에 대한 수비가 약하지만 포스트 수비는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힘이 되게 좋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상대로 포스트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도 하든은 수비력도 갖춘 선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이 스몰볼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수비가 다 되는 선수들을 꾸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동환 기자가 본 것도 이대성, 쇼터, 안영준, 문성곤, 윤호영 다 국내에서 수비도 손꼽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샤논 쇼터는 중간에 끊어가는 스타일을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머지는 맥락이 비슷해요. 이대성, 샤논 쇼터, 이대성이 하든, 쇼터가 웨스트브룩, 그리고 저는 양희종이 PJ 터커입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요거는. 왜냐면 양희종이 볼을 많이 몰지 않고 대신 코너에서 슛 던질 수 있고, 수비에서는 어떤 매치업과 수비를 해도 투지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선수. 그리고 터커와 양희종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양희종은 프로텍팅이 됩니다. 그렇죠. 양희종은 블락슛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경기장 많은 블락슛을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블락슛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리고 문성곤은 공격 리바운드 참가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강산재는 스트레치 4. 그렇죠. 왜냐면 요 스몰볼을 구성했을 때 핵심은 가운데를 비워놔야. 전 사실 이거 저도 윤호 형 고민했거든요. 근데 가운데를 비워놔야 된다는 생각에 강상재를 택했어요. 강상재는 가운데를 비워놓고 나왔을 때 이대성이나 샤논 쇼터가 파고 들어가서 킥아웃을 했을 볼을 받아서 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강상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가 비슷하지만 생각한 건 약간 다르다는 거. 그렇죠. 자, 또리님은 양동근, 이정현, 쇼터, 양희종, 윤호영. 그렇죠. 그것도 괜찮네요. 네. 도노반, 양재성은 허은, 쇼터, 두경민, 김훈, 김건우. 진짜 김훈, 김건우는 진짜 신박하다. 완전 KBL의 신장이 아무래도 NBA 대비 작으니까 완전 KBL판 진짜 스몰이긴 하네요. 저렇게 보면은. 자, 송교창은 이제 저는 이거 다 앞팀에 송교창 넣었습니다. 자, 스몰볼 2 다른 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동환 기자는 역시 이대성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는 이대성. 이대성 제가 볼 때 이대성은 스몰볼에 서 있어서 필수야 필수. 그렇죠. 예. 공격 수비 다 되고 활동량 많고 슛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성은 거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대성을 계속 넣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대성의 플레이 중에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지욱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림 피니시가 안 되는 모습, 네, 네. 정말 그냥 백보드만 네, 예, 맞고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돌진했을 때 그 RA 구역 앞에서 수비수들을 여러 명을 만나서 네.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턴오버가 나올 때가 나오죠. 되게 네,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동료 빅맨들이 좀 페인트 존에 몰려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이게 벌어졌을 때는 전 이대성이 물론 그치. 그럴 때도 마무리가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치.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돌파에 들어가면 2명, 3명을 자꾸 만나게 그치. 되니까 이게 물론 이대성이 사실은 돌파 속도를 주체 못하는 그 특성도 사실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는 거지만 웨스트브룩도 거기에 속하거든요. 예, 웨스트브룩도 사실 그런 그치, 선수예요. 그치. 예, 그래서 이대성이라면 저는 사실 이대성 보면서 늘 뭔가 한국의 웨스트브룩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심지어 웨스트브룩 오클라호마 시티 있을 때까지 보세요. 맨날 욕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욕 먹는 맥락이 이대성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성 뜬금없는 턴오버에 예, 그렇죠. 예, 욕심내고. 예, 말도 안 되는 슛들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요게 또 스몰볼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대성 꼽았습니다.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콘테님은 허훈, 이대성, 양홍석, 함지훈, 라거나. 근데 함지훈, 라거나를 넣으면은 스몰볼이 아닙니다. 예, 저건 스몰볼은 저희는 아니죠. 일단 센터를 다 뺐어요. 예, 그렇죠. 센터 포지션이 있으면 이건 스몰볼이 아닙니다. 근데 라거나는 센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이에요. 예. 도노만 재성이는 김훈이 하우스고 김건우가 터커다. 데니얼 하우스. 저는 예. 저는 문성곤이 하우스예요. 예. 문성곤이 전 데니얼 하우스요. 그렇죠. 예. 행보관장님은 양동근, 허훈, 양홍석, 허웅, 쇼터. 이거는 진짜 이거 빅맨이 아예 없는 다 가든. 예. 양홍석이 센터 봐야 되네. 예. 양홍석도 사실은 좀 떠오르긴 했어요. 저는 이거 네. 구성하면서 네. 사이즈 좋고 기동성 좋은 포워드다 보니까. 근데 올 시즌 기준으로 3점이 좀 오락가락하는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있어. 아직 그리고 수비에서 사실 가진 재능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적잖아요. 이 선수가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의견 많이 올라오세요. 예. 예. 빅토리방님은 허훈, 쇼터, 전성현, 김국찬, 윤영 보면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딱 올린 선수가 쇼터 많이 올라오고요. 그렇죠. 이대성, 허훈 나오고요. 예. 맥컬런은 스몰볼 아닙니다. 예. 2m 8짜리 때문에 스몰볼 아닙니다. 그렇죠. 신장이 좀 중요하죠. 2m 8 스몰볼 안 돼요. 예. 저희 한 2m까지는 오케이. 2m까지는 오케이인데 예. 2m 8은 스몰볼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뭐 이거 그렇죠. 포지션만 치면 맥컬러 당연히 넣죠. 그렇죠. 예. 이거 3점이 되니까 넣으시는 것 같은데. 묵지은은 뭐야? 예. 다른 의견 주세요. 예. 미네라스도 2m입니다. 2m. 그렇죠. 미네라스 2m. 일단 슛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KBL은 NBA랑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비자 3초 룰이 네. 그렇죠.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KBL 물론 NBA도 지난 시즌부터 지역 방어가 되게 자주 나오기 시작하고 올 시즌은 진짜 많이 나와요. 나오지. 예, 진짜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KBL은 사실은 더 많고 KBL은 좀 드롭존이라는 어떤 특징 있는 수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KBL에서 이 스몰 라인업을 구성하려면 슈팅력이 되는 진짜 확실한 슈팅이 되는 그렇죠.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업에 허웅, 미네라스를 아예 넣어버렸거든요. 슛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존을 서고 있어도 그냥 한 50cm 뒤 라인 혹은 1m 뒤에서 그냥 3점을 꽂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허웅 대신에 두경민도 생각했는데 네. 약간 사이즈가 좀 작다는 판단하에 저는 허웅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또림님이 허웅, 두경민, 최준영, 리온 윌리엄스 했는데 리온 윌리엄스 센터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 안 돼요. 저런 작지만 센터에서 안 돼요. 그렇죠. 네. 활동 방향이 저렇게 좁은 선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SW님은 맞아요. 이대성, 네. 두경민, 안영준, 김영환, 딜러이 제임스. 이런 건 괜찮죠. 이런 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몰 라인업이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이에요. 그쵸. 휴스턴은. 센터가 그렇죠. 없어요. 센터가 없어요. 센터가 없어야 돼요. 미네라스를 여기서 미네라스가 핵심인가요? 미네라스는 공격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에서 미네라스가 지금 요즘에 진짜 감이 좋잖아요. 좋은데 미네라스에 대해서 좀 이제 삼성 쪽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미네라스가 센터 역할을 맡아요. 사실 삼성에서 뛸 때. 근데 이게 미네라스에게 좀 수비적인 부담이 되어서 이게 공격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네라스를
빅맨이 아닌 이제 해외 리그 다른 리그 쓸 때처럼 2, 3번으로 뛸 수 네. 있게 네. 해주고 이제 그런 센터 역할은 이제 한국의 PJ 터커 양희종 맡기는 걸로 예, 그런 허슬에 익숙한 선수 예, 저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문성곤은 뭐 이제 아까 넣었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고민했어요. 허운.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생각한 게 허운보다는 양동근이 좀 더 아 양동근 어울리지 않을까. 왜냐면 허운보다 양동근이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예. 뭐 어쨌든 이것도 이대성은 여기서도 제가 볼 때 제임스 하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국내에서 이대성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리 제임스 하든 역할을 국내 자원에서는 그렇죠. 이정현도 제임스 하든 이정현하고 좀 물론 이정현이 기교가 좋긴 하지만 왜냐면 이정현이가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사이즈 대비도 물론 이대성하고 이정현은 사이즈가 크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대성이가 그렇죠. 수비에서 좀 더 플러스 요인이 있고 이정현 수비 약한 부분은 KCC 관계자분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진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임스 하든은 이대성만한 자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허운을 제임스 하든 역할로 하자니 사이즈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대성을 넣고 그 다음에 양홍석 좋죠. 그 허운 웨스트브룩 같은 이제 셔넌 셔터가 아까 웨스트브룩이었잖아요. 저는 근데 셔넌 셔터보다 이제 허운이든 양동근이든 허운이든 셔넌 셔터만큼의 그 생산력이 덜 나오잖아요. 그 떨어지는 생산력을 해줄 선수가 마이크 해리스를 넣은 거죠. 딱 그 역할. 마이크 해리스는 이제 그야말로 코빙턴인데 득점하는 코빙턴. 득점하는 코빙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 해리스가 밖을 끌어낼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를 뛰면 리바운드를 경기를 한 30분 이상 출전을 보장받으면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제 이대성과 마이크 해리스가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생산력이 좀 덜 나오는 거지만 양동근과 허운이 달고 레이업은 아니지만 두 선수의 양동근 허운의 공통점 중 하나가 미들레인지 게임이 좋다는 거죠. 물론 휴스턴은 미들레인지 게임을 하지 않지만 허운과 양동근의 미들레인지 게임은 어지간한 인사이드 레이업보다 확률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했을 때 근데 전성기의 양동근이면은 딱 넣겠는데 지금 기준이면 허운이 좀 더 맞겠죠. 그래서 허운을 넣고 이제 데니얼 하우스가 양홍성이 거죠. 그리고 송교창은 이제 뭐 PJ 터커 역할은 아닌데 송교창한테 제가 주목한 건 일단 주워 먹는 리바운드는 다 하고요. 그렇죠. 그거 되게 잘해요. 맞아요. 그냥 뭐 같이 경합해서 하는 리바운드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리바운드는 다 채갑니다. 송교창 선수가. 그 다음에 송교창 선수가 블락이 있어요. 그렇죠. 블락이 있어요. 그리고 공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몰볼 2 팀은 좀 더 수비 쪽에 치중했다면 스몰볼 1 팀은 더 공격. 더 공격. 송교창이 그래도 포지션 대비 수비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뭐 양희종 수준은 아니죠. 근데 양희종하고 송교창하고 공격력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공격력을 제가 처음에 구상한 스몰볼 팀이 저 스몰볼 2예요. 근데 이동환 기자가 두 팀 했길래 하나 더 맞는 게 지금 스몰볼 1이거든요. 근데 스몰볼 1 할 때 딱 써보는 건 마이크 해리스를 무조건 넣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전 송교창이 되게 스몰볼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선수가 그 볼을 이제 캐치한 다음에 올라갈 때 그 볼을 잡는 위치가 되게 슈팅 지점과 거리가 짧아요. 딱 잡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간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교창의 캐치앤슛이 약간 그냥 한국에서 좀 클레이 탐슨의 동작에 제일 좀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잡고 바로 올라가는 그런 간결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물론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휴스턴은 결국에는 한 명이 돌파로 이제 페인트 존을 계속 흔들고 외곽에서 캐치앤슛을 터뜨리는 팀인데 그런 점에서 송교창은 저는 되게 괜찮은 슈터가 될 수 있다 스몰 라인업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경민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 두경민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이대성이 제임스 하든 역할에는 저 이대성이 더 어울리다고 봤거든요. 어쨌든 왜냐면 허운 양동근과의 앞선 매치를 조합을 생각했을 때 두경민 양동근, 두경민 허운보다는 이대성 양동근, 이대성 허운이 좀 더 조합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대성을 넣은 거였어요.
그쵸. 네, 김자빠님이 두경민 얘기하셨고 그리고 예. 또리님이 양동근, 김선영, 이대성, 최준용, 맥키네스. 예. 맥키네스. 맥키네스. 근데 맥키네스가 슛이 없어갖고 그쵸. 예.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슛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오히려 포인트 가드가 슛이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죠. 웨스트브룩이 그렇죠. 3점을 안 던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콘데님이 스몰볼이면 4번 포워드 포함인가요, 아닌가 이걸 물어보신데 파워 포워드도 없습니다. 네, 네. 라인업은. 그러니까 사실상 스몰 라인업의 4번이 2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빙턴 같은 뭐 파워 포워드는 뭐 괜찮아요. 예, 그렇죠. 봤을 때 빅맨 느낌 안 나는 파워 포워드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김자빠님이 이대성, 랜드리, 최준용, 양동근, 문성군. 뭐죠? 예. 뭐 이런 거는 예. 저 도노반 양재성님이 네. 박형철, 레지 윌리엄스, 정의원, 배수영, 양희종 했는데 배수영도 사실은 저 조금 생각했어요. 이 선수가 3점만 좀 들어가면 되게 괜찮거든요. 스몰 라인업의 포워드로서. 예, 저 근데 3점이 연습 정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올라와서 슛이 없어서. 요게 아쉽더라고요, 늘. 예. 레지 윌리엄스는 어느 정도 할지 몰라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제 제가 고향 경기장 가서 그래도 이제 이런 포워드들을 잘 활용하는 감독이 문경원 감독과 추일승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마침 제가 이제 취재를 갔는데 마침 SK와 오리온 경기를 취재 간 김에 두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휴스턴 로켓츠의 김자빠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별풍선. 예. 제가 그래서 두 감독한테 휴스턴 로켓츠의 그 스몰볼 농구 이거 물어봤어요. 일단은 문경원 감독은 휴스턴 로켓츠가 트레이드한 이후의 경기를 본 적은 없어요. 문경은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그냥 가끔 영상 올라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지 경기를 다 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아까 이동환 기자 말대로 NBA는 수비자 3초가 없기 때문에 센터 없이 하는 게 그래도 좀 단점이 덜 드러날 수 있다. 왜냐면 안에 박혀 있는 선수가 NBA는 계속 안에 박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피바룰레는 맞지 않는다. 피바룰레에서는 가운데 센터가 들어박혀 있으면 그렇게 이 가드들이 인사이드 공략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문경원 감독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이 휴스턴 스몰볼 얘기를 들었을 때 문경원 감독은 우승은 못하겠다. 그래도 높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경원 감독은. 그러면서 사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스몰볼 농구가 통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경원 감독은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고 이 휘바로를 채택하고 있는 리그에서는 이런 스몰볼 농구로 우승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사실 다른 농구라고 봐야 돼요. 피바 농구와 NBA 농구는. 좀 다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추일승 감독한테 추일승 감독한테는 혹시 휴스턴 로켓츠 경기를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보셨대요. 한번 보셨대요. 너무 사실 추일승 감독은 실제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뭐랄까 파격적인 거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처음에 휴스턴이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스몰 라인업을 구성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기대가 됐다. 어떤 농구를 할지 너무 기대가 됐다. 근데 처음에는 추일승 감독도 올 시즌에 성적에 관심이 없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렇죠. 근데 이 휴스턴 로켓츠가 경기를 하는 걸 보고는 이야 저런 농구도 되는구나. 이거는 되게 새로운 바람이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신선하게 봤다. 그래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간 전술도 보면서도 야 저런 전술을 쓰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믹스를 잘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코칭 스태프가 고민을 한 게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추일승 감독이 이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전형적으로 그런 농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가드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클 덴토니와 함께했던 가드들이 거의 전성기를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레미 린도 심지어 덴토니와 함께 했었죠. 뭐 스티브 내시도 사실 뭐 스티브 내시는 원래도 어느 정도 하는 선수였지만 덴토니 만나면서 MVP가 됐고. 그렇죠. 그러면 덴토니 만나는 가드들은 일단은 뭐 자기 커리 하이를 찍으니까. 그래서 이 덴토니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 가드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것 같다. 근데 추일승 감독이 NBA 감독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특징이 다 있다. 어떤 감독은 선수를 닥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이렇게 딱 잘 장악하는 게 강하고, 그러니까 감독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살려서 이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조립을 해서 감독이 코치로도 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실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다면서 추일승 감독은 저기 팀 타보도 예. 그 감독의 전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트오프 했을 때 되게 신박한 전술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는 그 티보도 감독의 경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예, 사실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표팀의 코치로도 그렇죠. 꾸준히 들어가는 감독이고 사실 이 감독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국내에서 유달리 국내 팬들 사이에서 유달리 이 혹사 그리고 좀 뭐랄까요 좀 똘끼 있는 네, 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박하다 이렇게 네.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런 걸로 좀 유명한데 사실은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그렇죠. 감독이에요. 가스건이 감사합니다. 예,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고 준비도 진짜 많이 하는 많이 거예요. 하죠. 예. 괜히 미국 대표팀 코치는 아무나 하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뛰어난 감독이고 다만 이제 다른 감독의 차이는 역시 그 신박함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네. 요거는 좀 아니지라고 네. 생각하는 것들을 해버리니까 사실 피닉스에서 그 말씀하신 스티븐 애쉬랑 처음 할 때도 네. 아니 저런 농구는 우승 절대 못해. 물론 네. 우승 못했죠. 못했죠. 하지만 결국에 지금 다른 팀들이 빠른 농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 흐름을 쫓아가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이크 덴토니의 이 말도 안 되는 스몰 라인업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휴스턴만 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어떤 팀은 뭐 48분 다 돌리지 못하겠지만 간헐적으로는 예, 간헐적으로 쓰기도 할 것 같다.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성공을 거두면 KBL에서도 KBL 버전으로 FIBA 버전에 맞게 조금 조정해서 나오는 그쵸.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결국에는 가져봅니다. 예. 세계 농구가 NBA 흐름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럽이나 이제 호주 이런 데들은 자국 선수들 키가 엄청나게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리님 감사합니다. 예. 자국 선수들 키가 크기 때문에 뭐 마냥 그렇게 뭐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 포지션 파괴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키가 2m 10짜리지만 스몰 포워드, 파워 포드와 센터 없이 그렇게 포워드 가드들만 구성하는 팀들 그쵸. 유럽에서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이제 프런트 코트 쪽에서의 어떤 스몰 라인업이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은 네, 그렇죠. 근데 요 앞선 백코트 진 쪽에서는 또 감독님들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작은 투가드 시스템을 좀 예전보다 많이 쓰는 느낌이 올 시즌 들어가지고 네. 특히 뭐 KT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쓰고 네. 사실 이게 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뭔가 KT만의 어떤 뭐랄까 유물 같은 네. 예, 그 전유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뭐 KGC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른 네. 팀들도 거기에 맞게 좀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KBL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가 결국 듭니다. KBL은 사실 변화에 상당히 이제 둔감한 편이죠. 그쵸. 네. 예. 세계 농구가 지금 다 외곽이고 그리고 심지어 미스매치를 외곽에서 미스매치를 만드는 게 사실 세계 농구의 추세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KBL은 포스트에서 미스매치만 찾는단 말이죠. 그쵸. 아직도 KBL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뒤처져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3점 슛을 많이 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 농구조차도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런 스몰 라인업이 한번 대세가 되는 날이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렇죠. 사실 SK가 우승하면서 좀 바뀐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천천히 하는 농구 이런 네. 농구들을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감독들이 네. 추구했다면 SK 우승으로는 스피디한 농구를 되게 얘기하는 감독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NBA도 골드스테이트 우승이 되게 많은 걸 바꿨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승팀을 결국에는 따라가게 베끼고 되죠. 쫓아가려는 그쵸.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또 좀 신박한 우승팀이 나오면 사실 저는 그래서 KT가 언젠가 한번 꼭 뭔가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 좋은 성과. 네. 그러면 따라가는 팀들이 있지 않을까. 예. 뭐 실제로도 이제 그 KBL도 그런 성적 잘 내는 팀을 따라가는 성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안 수비 농구가 엄청 비중이 높았을 때는 현대 모비스가 극단적인 수비 농구를 펼칠 때 그렇죠. 그걸로 갖다가 계속 천하통일을 하니까 전부 다 그걸 쫓아갔죠.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늦추고 골 밑에 볼을 다 돌려갖고 골 밑에 볼을 넣어서 처리를 하고 그런 농구를 다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수비로는 우승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KBL도. 그렇죠. 네, 지금 저도 상대 실점을 가장 적은 팀이
모비스하고 LG입니다. 근데 모비스하고 LG는 지금 6강에도 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반대로 득점 1, 2위 하는 득점 1위가 지금 DB와 SK가 지금 선두권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KBL도 득점을 내야지 우승할 수 있는 리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올 시즌 사실 제가 과도기라고 했거든요. 외국인 선수 2명 갖고 농구를 하다가 1명 갖고 농구를 하는 이 변화에 있는 과도기다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그런 득점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뭐 KBL도 닭공 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네.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은 어떠셨나요? 지금 스몰볼 농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 여러분들은 좀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본 내용이 괜찮았나요? 예. 네. 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상상이 제일 재밌는 거라고 네. 하셨는데 저는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네, 신났어요. 예. 네, 저희도 예. 실례루비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스몰볼 농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발상을 저희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